나왔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종섭에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임기훈은 유재은에게 통화를 하고 유재은은 1시 51분에 경북경찰청에 야, 그 사건 기록 공문서 함에 넣지 마. 우리가 회수할 거니까.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. 요거예요. 그리고 그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에 신범철에게 전화 10초 합니다. 회수했으니까 알아서 철회 뭐 이 정도 했겠지. 여기까지는 내용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모든 시간 정황상 이거는 윤석열이 시켰어. 컨트롤 타워였던 거예요. 네. 네.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. 직접 다 전화해서 네. 야 넘어갔어? 줬어? 안 된다고 했잖아. 다시 갖고 와. 라고 하고 갖고 왔어? 갖고 왔어? 그럼 조사본부에 줘. 라고 하고 조사본부에 넘어갔으면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처리해. 라고 하고 그렇지. 이런 거 아니냐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시원 검사 출신의 이시원과 유재은이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하잖아요. 이 이후에 이거는 야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다시 바꿔야 돼?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요 다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박정훈이가 잘못됐다라고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. 라고 해가지고 그 알리바이를 쭉 간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게 아니에요. 박정훈이 맞았어요. 라고 계속 중간 보고서를 8월 14일에 내니까 8월 17일에 또 회의를 한 거야. 바꿔. 8월 21일 날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낸 거예요. 지금 경북경찰청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북경찰청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.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거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북경찰청도 이제까지 하는 거 보면 냄새 엄청나. 대통령실에 맞추는 그 보고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정권이 지금 하는 이 패턴과 이 정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은 정말 조심하십시오. 그 경북경찰청에 얼만큼의 압력이 지금 들어갔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가 공개됐냐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거 이제 넘길 때 그거를 이제 국방부에다가 주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병대 수사단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이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그 통화 내용이 있어요. 녹취된 게 보도가 된 바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때도 또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또 해병대 출신인가 보더만요. 자기도 해병대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거의 울더라고요. 그럼 울었지. 네. 거의 울었어. 거의 울면서 이게 뭐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너무 이게 그렇죠. 아닌 거야. 말이 안 되니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얼마나 대단한 압력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. 경찰 라인 저 상부서부터 국수본 출신의 누가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 그렇죠.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. 아니 그 선임 행정관이 그렇게 쭉 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게 그 사람이 경정밖에 안 돼. 경정인데 다시 또 국수본의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총경이 거꾸로 이게 경정, 총경, 경무관이잖아요. 근데 대통령실 경정이 국수본의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국수본의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경무관한테 전화를 해. 총경이 경무관 달라면 한 7년 있어야 돼. 일반 회사로 보면은 그때부터 별이에요. 경무관 때부터. 근데 우리 이제 총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정 따위가 총경한테 전화하고 총경 따위가 경무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싹 바뀌어버린 거야. 이게 국가가 뭐 이래?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경정인데 저 김민아인데요. 안 됩니다. 이렇게 했겠느냐. 그렇죠.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입니다. 윗분의 뜻입니다. 그렇죠. 죄송합니다. 예. 선배님 윗분의 뜻입니다. 이렇게 갔겠죠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경찰청에 또 상당한 이제 곤란함이 있을 텐데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. 경찰이 남겨놓으십시오. 분명히. 네,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. 오늘이 이 최상병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 이제 하루 전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
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이어지는 이시원, 임기훈, 유재은까지 통화가 여러 차례, 뭐 20차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실무선까지 그 8월경에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들이 계속 다 밝혀지고 있고 아마 저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일반 수사나 이럴 때 볼 때 이런 데서도 볼 때 내부 고발이 있을 단계다라고 그렇죠. 봅니다. 왜냐하면 네, 이제 너무 여러 명의 이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그래야 이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등장할 거거든요. 근데 내일이 청문회이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제보가 들어갔을 수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민주당도 사실은 긴장해야 돼요. 지금 내일 딱 하루기 때문에 내일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나 뭐 화만 내고 어떤 진실에 좀 한 발 앞서가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내고 아니면은 진짜 진술을 끄집어내는 이런 게 안 나오면 국민들한테 야 저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저렇게밖에 못해? 그래서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전 내일 청문회가 맹탕 예.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예. 이종섭이나 임성근 안 나갈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나간다고 했지만 이러한 계속 단독 보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는 막판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니들 왜 나가려고 그래? 나가지 마.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종섭, 임성근 둘 다. 저는 안 나갈 거라고 해요.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면은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그렇죠. 연루가 이제 네.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가서 정말 앵무새처럼 이 말만 하겠죠. 죄송합니다.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라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계속 이 얘기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화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은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도 출석 안 하는데 상임위에 당신들 나가가지고 야당 의원들에게 거의 취조 형식으로 당신들 당할 거다. 그거 말실수 거기서 좀만 삐끗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 거다. 당신들 나가면 안 된다.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내일 청문회가 기대만큼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청문회가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안 나오면 결국에는- 큰일인데. 결국에는 이거는 정말 특검으로 와서 대통령실이든 국방부든 뭐든 예. 제대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죠. 특히 죽이려는 자가 범인이지 뭐. 그렇죠. 그러면.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전략을 짠다면은 예.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고 침대 축구 하면은 그러면 뭘 정확하게 짚어야 되냐면 이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렇죠.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. 예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